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사철, 특히 봄, 가을의 이사철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또 날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태길이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 사람마다 다르고 방향이 됐던 날짜가 됐던 언제 가서는 안 되고 언제 가면 좋고 이게 사람마다 사주팔자의 기운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무당,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특히 그 약간 좀 우리가 겁을 먹을 수 있는 얘기 중에 삼살방, 삼살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살방 방향과 이 대장군 방향으로 가면 안 좋다. 그래서 뭐 서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통 명리학에서는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가면 안 되는 방향인 삼살방과 대장군 방에 대해서 도대체 삼살방은 무엇이고 대장군 방은 무엇인데 왜 가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뭐 명리학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사를 갈 때 부동산 물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 없는 날 음력으로 9일날과 10일날 이 손 없는 날도 역시 이것도 크게 개의치 마라. 이거는 뭐 이삿짐 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 저거 다 이렇게 해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운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의 기운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용신과 희신이 결정되면서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으로 하게 되면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올해 모든 사람은 서쪽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동쪽이 나쁘다 그러면 동쪽은 못 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쪽으로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동쪽에 올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집안의 사람에 따라서 사주팔자도 다르고 또 띠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그러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또 그 무속인들은 또 몸진방이라고도 합니다. 몸진방. 이 의미는 뭐냐면 몸이 쇠약해지고 몸도 아프고 기력이 다 빠진다. 그리고 진액이 다 빠지는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뭐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대장군 방을 알아보면 대장군 방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풍수지리에서 기룡화봉을 관장하는 8가지 그 방이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방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군 방위는 가장 흉한 방이라고 합니다. 가장 흉한 방인데 자, 그러면 일단 방위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뭐 사방팔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쪽을 북쪽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남쪽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서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방팔방을 했을 때 북쪽은 자방이 되고요. 남쪽은 오방이 되고 동쪽은 이렇게 묘방이 됩니다. 그리고 서쪽은 유방이 되겠죠. 여기는 서쪽이고 글씨가 비슷해가지고 자, 그러면 동서남북을 했을 때 사방팔방이라고 하는데 그럼 팔방은 뭐냐? 이쪽은 간방이라고 하고요. 이쪽 남서쪽은 곤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서쪽은 건방이라고 합니다. 건방. 그리고 남동쪽은 손방이라고 해서 이 네 개의 정방이 옆에 다시 네 개의 방위가 해서 사방팔방으로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방팔방이라고 하는데 자, 원래 우리가 보면 시간이 24시간이 있죠.
24시간이 있는데 방위도 원래는 15도씨에서 24방위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따지면 24방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오늘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방, 손방, 간방, 곤방까지 합쳐서 8방위로 하는데 실제로 장군방이나 삼살방에서는 정방향인 좌우 묘유 방향을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대장군방은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절로 따지면 인묘진을 봄이라고 하고, 자, 봄은 방위로 따질 때 인월 서부터 진월까지 봄이라고 하고요. 또 여름은 4, 5, 미를 여름이라고 하시는 거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자, 가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신, 유, 술 되겠죠. 그리고 겨울은 해, 자, 축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해, 인묘진 해는 그 전에 봄의 전이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겠죠. 이 겨울 방향으로 못 가고요. 여름은 그 전 방향인 봄의 방향으로 못 가고, 가을은 그 전 방향인 여름의 방향으로 못 가고, 겨울은 그 전방인 가을의 방향으로 못 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장군 방이라는 것은 이 방합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계절의 합의 기운으로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전 계절로는 못 간다. 그 전 계절의 방향으로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장군 방향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해자축년, 신축년, 경자년, 신축년이 21년이고 경자년이 20년이었었죠. 그렇다고 하면 가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서쪽이 되겠죠. 자, 서쪽, 남쪽, 여기는 동쪽, 겨울은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자축 3년 동안은 서쪽으로 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대장군 방향입니다. 자, 올해 신축년은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다 서쪽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사람은 예를 들어 서쪽에 뭐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나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못 오겠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강남 사람들은 영등포라든지 강서 쪽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용신이나 희신에 관계된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반환살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사람마다 다 기운이 다른 것이지 모든 사람이 올해는 서쪽으로 못 간다.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장군 방향은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삼살방은 뭐냐? 대장군 방향은 계절의 합을 해서 방합을 기준으로 해갖고 방향을 보는 건데 대장군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살방향. 삼살방향은 여러분들이 삼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합의 기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자, 삼합은 뭐고 방합은 뭐냐? 이거는 사주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일반적으로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방합이라는 것은 계절합을 해서 방향을 나타내고 계절이면 뭐 봄이면 음력으로 1, 2, 3월 그죠? 양력으로는 뭐 2, 3, 4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고 이 삼살방은 삼합의 기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삼합이라는 것은 인호술 삼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이 있고 그리고 사유 축 삼합이 있고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이 있습니다. 자, 삼살방은 이 인호술이 들어온 해에는 그 왕지, 여기를 좌우묘유를 왕지라고 하는데 왕지와 충이 되는 방향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호술년에는 이거 원래는 화의 기운을 나타내고요.
신자지는 수의 기운을 나타내고 사유축은 금기입니다. 금국이라고도 하고 해묘미는 목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호술년에는 이 신자지는 뭡니까? 수의 기운이니까 이거 화는 남쪽, 수는 북쪽, 금은 서쪽, 그죠? 그 다음에 목은 동쪽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인호술년에는 이 왕지와 충이 되는 신자진 수국의 북쪽으로는 못 간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삼살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유축 신축년에는 사유축이니까 사유축의 이 왕지인 유금과 충되는 것은 묘목이 되겠죠. 바로 목국이니까 어때요? 동쪽으로 못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대장군 방향에서는 서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삼살 방향으로는 어딥니까? 동쪽으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축년에는 서쪽으로도 못 가고 동쪽으로도 못 갑니다. 왜? 대장군 방은 가장 흉살방이 그러니까 기륭하고를 관장하는 팔정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흉한 방향이고 삼살방은 세 가지 살이 낀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삼살 방향은 그렇다 그러면 동쪽으로도 못 가고 서쪽으로도 못 가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북쪽이나 남쪽으로 오래 이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무속인들이 주로 얘기하는 몸진방, 삼살방, 대장군방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사주의 기운 중에서 용신이냐, 희신이냐, 이런 기운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태어난 날의 기운으로 따지면 만약에 태어난 날이 인호술 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입니다. 이건 일지라고 하는데 잘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미방향이니까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자진 일에 태어난 사람은 축방향이니까 북동쪽 반환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환살 방향으로 가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축 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방향이니까 북서쪽이 되겠고요. 반환살이 해묘미에 태어난 사람은 진방이니까 남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이해하실 거고요. 만약에 공부를 못해서 내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상담하시는 역학하시는 분들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제가 이제 풍수적인 기운도 여러분들께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많이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터의 기운, 자연의 기운 이것을 받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집 터, 집 위치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터의 기운을 어떻게 받고 풍수적으로 어떻게 갖추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뭐 태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냐. 왜냐면 이 방향이나 태길 이런 건 사람에 따라 기운이 다르지만 이 터의 기운, 땅의 기운, 풍수적인 기운은 그 사람이 띠가 무엇이든 어떤 날에 태어났든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집터의 기운이란 건 모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자연의 지자기의 기운을 받고 또 우리 태양계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기운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기운, 자연의 기운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기륭 하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좋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터의 기운과 위치 그리고 집이 어떻게 향을 되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몸진방이 됐던 삼살방이 됐던 대장군 방향 다 소용없다.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에 만약에 그걸 안 맞춰서 가고 그래도 내가 찜찜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태길과 방향을 맞춰 가고 싶으면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물론 용의신 말고도 귀록마법이라 그래서 귀인이 발생하는 날, 귀인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날, 그리고 걸록, 역마가 발동하는 날, 이런 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용신, 휘신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날에 반환살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다 따지기 뭐하면 좋은 집터를 골라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지 않게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하시기에 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방향은 상관없지만 이왕 따져서 간다고 하면 좋은 집터를 골라서 가시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사 날짜를 잡는다든지 방향을 잡을 때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내가 좋은 날 선택하고 싶으면 뭐 다른 분들한테 상담하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좋은 길이나 방향 또 위치를 선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사 가는 방향에 대해서 삼살방, 대장군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